안녕하세요. 과학신세계 과학정보탐정 홍설록입니다. 야, 오늘은 내 전문 분야니까 남의 거 따라와. 야, 너는 맨날 자기 전문 분야라고 하더라. 결국 설명은 내가 다 하는데. 에헤이 참 말이 많네. 오늘은 진짜야. 내가 왜 이 목소리가 나왔겠어? 오늘도 법이랑 관련된 건가? 그래. 오케이. 완승에 한번 믿어보겠어. 그래, 가자. 저는 연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연구자입니다. 정부 과제를 수행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제가 연구엔 자신 있지만 법은 잘 몰라서요. 혹시 설록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우, 맞네. 오늘 법이랑 관련된 게 맞구나. 근데 완승아, 소문났나 봐. 내가 이런 거 설명 잘해준다고 소문났나 봐. 그러시길래 빨리 시작이 날 것이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자, 잘 찾아오셨습니다. 연구자들을 위한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가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어우, 많이 피곤하세요? 저 연구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피곤합니다. 자, 그럼 이걸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자, 하고 싶은 연구 마음껏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말로만 응원한다면 큰 의미가 없죠. 그럼 연구자들이 진짜 자유롭게 연구하면서 불편한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이렇게 고민 끝에 탄생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가 행정적인 부담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인데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기존의 낡고 복잡했던 제도와 시스템을 간략하게 체계적으로 개선한 법입니다. 그동안 주관 부서별로 다르게 운영돼서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규정을 하나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시스템을 없애서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잘 됐네.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해야지. 행정적인 공부까지 하게 하면 안 되지. 맞아요. 연구할 시간도 부족한데 행정 업무에 시간을 뺏길 수는 없겠죠. 연구자들의 소중한 시간, 오늘 제가 제대로 아껴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키워드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나로 모으기. 이전엔 부처마다 규정과 기준이 달라서 연구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불합리한 제재를 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여긴 되는데 여긴 왜 안 돼? 이 규정을 하나로 합쳐서 모두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또 각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연구자, 연구과제 및 성과, 연구비 사용과 같은 연구 지원 시스템도 하나로 합쳐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 정보를 2번, 3번 입력해야 했던 불편함과 복잡함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 없애. 필요 없는 건 다 없애. 전에는 미리 계획하기 어려운 인건비, 학생 인건비, 재료비와 같은 연구비를 항목별로 계획하여 일일이 작성해야 했었다면 이제는 총액만 작성하여 연구 과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해마다 진행하는 연차 평가를 없애고 단계 평가와 최종 평가만 실시, 평가를 줄여서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비를 매년 정산하는 연차 정산도 폐지, 연구 단계별로 정산하고 단계에 따라 연구비를 다음 해 자동적으로 이월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완승아, 너나 좀 끝까지 들어. 연구개발혁신법처럼. 마지막 키워드는 듣자, 현장의 소리. 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 중심으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연구개발혁신법 안에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인데요. 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연구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와 매뉴얼 배포, 게시판을 통한 제도 관련 문의 접수까지 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잘 녹아들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들은 의견으로 내년에 뭐가 또 달라지나?
그럼 달라지지. 각 부처와 연구 현장의 의견을 모아 개선해야 할 제도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합니다. 논문 게재료, 저술 출판비와 같은 저작물 성과에 대한 비용을 과제가 종료돼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대학의 학생 연구자에 대해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사, 석사급 연구자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연구노트의 기준을 넓혀 영상, 사진, 음성 파일, 회의록 등 다양한 기록물도 연구노트로 폭넓게 인정! 또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박사 후 연구자가 연구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박사 후 연구자의 인건비와 학생 연구자에 대한 산재 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비용을 직접비, 간접비 용도로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현장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된 것 같네요. 법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아이,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연구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사실 법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 맞아. 연구 개발을 위한 규정과 제도니까 무엇보다 연구자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고 긍정적인 시선도 많은 반면에 법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환 제도에 대해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신세계에서 더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 알게 되고 연구 현장에서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연구만 하기에도 벅찬 모든 연구자님들, 연구개발혁신법으로 행정적인 부담은 줄어들고 지원은 팍팍 받으시면서 자율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 홍설록은 이만 다음 시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